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의사 변영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변영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소화 강박증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손 씻기나 정돈하기, 점검하기 등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행동일 수 있지만 아이가 지나치게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강박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부모들이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무조건 혼만 낸다는 데 있죠. 소화 강박증은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호전이 되지만 조기 치료를 놓치면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져 평생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소화 강박증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강박증이 걸리겠나 싶으시겠지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강박증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강박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이 자꾸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행동을 반복합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강박사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시행하는 강박 행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대부분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같이 옵니다. 주로 세균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더러움, 오염에 대한 어떤 강박 사고 및 그에 따른 행동이 흔한 편이고요. 세균이나 더러움이 본인을 침범하는 듯한 생각이 이루어져 자꾸 여러 번 손을 씻게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감소되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이 증가하여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소아 강박증과 성인 강박증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아 강박증은 남자아이가 더 많습니다. 틱장애 혹은 주의력 결핍과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소아 강박증의 유병률은 1%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성인 강박증은 여자가 더 많고 우울과 불안장애와 연관성이 큽니다. 소아 강박증이 남자아이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과 감정을 조절하는 두뇌 부위의 발달 속도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더디기 때문입니다. 틱장애 및 ADHD가 남자아이들에게 더 많은 이유도 비슷한 원리이죠. 남자아이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는 것도 소아 강박증의 특징이 될 텐데요. 이 소아 강박증의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은 더러움, 오염에 대한 사고와 손을 씻거나 몸을 자주 씻는 행동이 지배적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 강박증에 비해 아이들 특유의 상상력이 더 작용하여 특정 말을 반복하여 부모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말을 반복하는 건 틱장애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분명히 다른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아 강박증에서 특정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자동적인 사고가 나오는 불안감을 표현하는 수단이고요. 틱장애에서 수시로 반복되는 음성은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성대를 조절하는 근육이 저절로 움직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강박증을 동반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각각의 질환이 공통적으로 뇌신경적 발달 문제하고 연관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었군요. 그럼 틱장애나 불안장애와 이 소아 강박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예. 틱장애는 주로 만 5세에서 7세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틱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2에서 3년 뒤에 강박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증과 틱은 흔히 동반되고 각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불안장애와 비교해보면 강박증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 혹은 그 행동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소아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소아 강박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아 강박증의 원인도 알아볼게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강박증을 갖게 되는 건가요? 우리 사람의 뇌는 이성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성과 감정 각 부위를 서로 맞춰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의 발달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뇌신경이 발달하고 성숙하면서 감정 그리고 본능적인 사고를 이성적인 부분이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불안에 대한 감정 및 본능이 이성적 부분을 이겨버리고 그것에 따른 사고 방식 및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요인,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까요? 스트레스와 같은 후천적인 요인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으로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뇌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원래 강박증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및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자극제가 되어 강박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강박증은 보통 몇 세에 발생하나요? 네. 만 9세에서 12세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뇌세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뇌세포를 이어주는 시냅스가 필요한 것은 유지가 되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가 되는 만 9세에서 12세에 호발합니다. 물론 만 9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사춘기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자아이의 경우 사춘기 전후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들이다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도 자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관찰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소아 강박증의 증상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강박증 증상은 아이가 습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나 세균에 대한 불안과 지나친 관심, 부모나 선생님이 위험하지는 않는지, 그 현재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 여러 번 손 씻기, 여러 번 확인하기, 특정 물건들에 집착하여 모으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정확성, 대칭성에 관심을 두는 이러한 경향들이 아이의 학습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 치료를 요합니다. 또한 성에 관련된 부분이나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순하거나 끔찍한 생각들로 저절로 일어나는 강박사고는 아이가 부끄러워하여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발견하기 힘듭니다. 증상을 봤을 때는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어 보여서 내 아이가 강박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내 아이가 강박증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강박증에 대한 척도 검사지가 따로 있어서 인터넷에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대칭성, 그리고 반복적인 생각을 부모에게 표현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들을 반복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면 강박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내 아이가 정리를 잘하는 것 혹은 내 아이가 강박증이 있다는 것, 이 둘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정리를 잘하는 것은 정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일상 및 학업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괴로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리에 대한 강박증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 아이의 머릿속에 그 불안감으로 지배가 되고 일상, 학업 그리고 여러 생활에까지 크게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강박증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강박증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자라나면서 뇌의 기능이 발전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강박증은 성인 강박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약 50% 이상이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짚어주세요. 강박증은 스스로 극복하기가 많이 힘든 질환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줄 만한 환경이 못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박증은 불안을 악화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하게 할 수 있어 주의 집중을 떨어뜨려 학교 성적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료가 제 시기를 놓쳤을 때
성인 강박증 내지는 강박성 성격 장애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강박 환자는 예컨대 더럽거나 오염된 손을 씻으면 이성적으로는 괜찮아졌음을 인지하는데 본능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손을 씻게 됩니다. 또 다치지 않았는데도 여러 번 확인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머릿속에 이성과 본능의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본능적인 불안이 이겨버림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높이고 본능적인 불안감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한약 치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불안하고 강박적인 부분을 낮추고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한방약물요법과 뇌로 가는 경락을 자극하는 침치료, 그리고 점차적으로 불안과 강박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 무디어지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합니다. 또한 향기요법, 경근이완요법, 자기조절훈련 등으로 강박증에 스스로 대처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한약이나 침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치료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어떠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아이가 스스로 잘 커 나가는 과정, 즉 성장과 발달을 하는 과정임을 인식시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거듭하여 어른이 되면서 키와 몸무게가 커 나가는 과정이 있듯이 뇌도 발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뇌가 성장을 이루면 아이의 불편한 생각이나 강박 행동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소아 강박증이 성인 강박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소아 강박증을 잘 치료받아서 상태가 좋아진 후에도 어른이 돼서 혹시 강박증에 다시 걸릴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소아 강박증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어서 충분히 완화되어도 성인 강박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하는 환자의 50에서 70%에게서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불안을 자극하는 특정 사건이나 계기로 성인기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생각하기에 끔찍하고 더러운 것에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고 나서 다시 강박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아 강박증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며 추후에 재발이나 후유증이 없게끔 관리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아 강박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아 강박증은 기본적으로 뇌신경적인 요인이므로 후천적이거나 부모의 훈육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동안 훈육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므로 아이에게 지나친 강압이나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과도한 예의 범절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간접적인 배려를 조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아 강박증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러므로 아이가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어떠한 점을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보일 때 사소하게 넘기지는 말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경우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아 강박증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변영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